최신 축구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참가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국가대표가 신는 특허받은 밑걸림 방지 양말 네이버의 장비빨 삭스를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는 장비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총 3가지 축구화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 팬텀 GT가 비전과 베놈이 없어지고 나온 축구화란 말이죠. 이 이전 축구화들의 어떤 점을 물려받아서 이 팬텀 GT가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유사한지를 살펴보고요. 팬텀 GT가 비전, 베놈을 밀어낼 만한 그런 축구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텀 베놈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어질리티 그리고 슈팅에 특화되어 있는 축구화입니다. 팬텀 비전은 컨트롤을 강조하고 있고 공격적인 미드필더를 위한 축구화라고 합니다. 팬텀 GT는 컨트롤부터 드리블, 슈팅, 어질리티까지 담당한다고 하니까 만능 축구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퍼 소재는 전부 다 플라잉 니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코팅 방식이나 소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세밀한 촉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부드러움은 셋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퍼가 가장 두꺼운 축구화는 이 팬텀 비전입니다. 일단 내부 플라잉 니트가 있고 이 끈을 덮는 외부 플라잉 니트가 한 겹 더 있어서 총 2겹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남은 두 축구화 중에서 어퍼가 가장 얇은 축구화는 바로 팬텀 GT입니다. 이 팬텀 GT는 상당히 얇고 빳빳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팬텀 베놈은 조금 더 부드럽고 팬텀 GT보다는 도톰한 느낌입니다. 팬텀 베놈에서는 돌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토박스 부근에 벌집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만 보입니다. 팬텀 비전을 보시면 어퍼 표면에 작은 돌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역마다 돌기가 조금 다 다른데요. 앞쪽부터 바깥쪽까지는 아주 미세하게 작은 돌기들, 그 뒤쪽은 돌기가 아니라 오히려 움푹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면 기본적으로 작은 돌기들이 바탕에 깔려 있고 큰 돌기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큰 돌기 모양은 방파제나 벤츠 로고 같은 모양입니다. 이 인사이드에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팬텀 GT는 팬텀 비전처럼 전체가 돌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돌기들은 대부분 큽니다. 모양은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너레이티브 텍스처라고 불리는 이 돌기들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인사이드 부분이 매우 빽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스우시에도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돌기들이 보입니다. 돌기가 있는 이 팬텀 비전과 팬텀 GT를 비교했을 때 돌기의 효과가 조금 더 좋아 보일 것 같은 축구화는 바로 팬텀 GT입니다. 이 돌기가 조금 더 많이 튀어나와 있고 크기도 더 큽니다. 자, 비록 어퍼 돌기는 없지만 팬텀 베놈에는 이 슈팅 패드가 있습니다. 이 안쪽 부분에 프리시즌 파워라고 불리는 13개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들이 모여서 면적을 이뤄서 슈팅 패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팬텀 비전에는 이런 슈팅 패드가 없습니다. 그럼 팬텀 GT를 볼까요? 팬텀 GT에는 팬텀 비전보다는 조금 더 커진 돌기들이 있지만 슈팅 패드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슈팅 존의 면적이 형성이 될 정도로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슈팅 패드는 없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팬텀 비전은 끈 덮개로 끈이 덮여져 있어서 겉으로 끈이 보이지는 않지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끈이 발등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팬텀 베놈을 보면 축구화 끈이 비대칭적으로 바깥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덕분에 인사이드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팬텀 GT도 마찬가지로 팬텀 베놈처럼 슈레이스를 바깥쪽으로 향하면서 이 인사이드 면적을 넓혔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이 점은 팬텀 베놈과 팬텀 GT가 매우 유사합니다. 자, 끈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덧붙이자면 이 팬텀 비전 같은 경우에는 끈 덮개가 있어서 끈이 밖으로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팬텀 베놈은 반만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이게 팬텀 GT에 이르러서는 아예 덮개가 완전히 사라진 형태입니다. 이 팬텀 비전과 팬텀 베놈은 아예 이 부분을 구분 지어 놨습니다. 팬텀 비전은 발목 카라가 있는 제품만 출시가 되었고요. 팬텀 베놈은 발목 카라가 없는 제품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팬텀 GT는 발목 카라가 없는 버전과 발목 카라가 있는 DF 버전 둘 다 있습니다.
셋 다 매우 유연한 아웃솔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정도는 셋 다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팬텀 GT가 가장 유연하고 그 다음이 팬텀 베놈, 그 다음이 팬텀 비전입니다. 가장 유연, 그 다음 유연, 제일 안 유연. 또 다른 점이 있다면 팬텀 비전과 베놈은 모두 일체형 아웃솔인 반면에 팬텀 GT는 반분리형 아웃솔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스터드를 보면 그 축구화가 추구하는 방향이 잘 보입니다. 팬텀 비전부터 보겠습니다. 각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원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로 원형으로 된 작은 스터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엄지발가락 쪽에는 일자 블레이드 스터들이 원형을 이루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터드들은 미드필더의 회전 움직임에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팬텀 베놈을 보겠습니다. 원형은 아예 없죠. 거의 다 각진 블레이드 스터드로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각진 블레이드 스터들의 방향이 모두 다 바깥쪽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팬텀 베놈은 커팅해 나가는 이 좌우 움직임에 특화된 축구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텀 GT를 보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것들이 조금씩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팬텀 비전의 이 원형 스터드와 팬텀 베놈의 각진 스터드가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스터드 모양만 보면 그럴싸한데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팬텀 비전의 스터드 개수는 14개입니다. 그리고 팬텀 베놈의 스터드 개수도 14개입니다. 팬텀 GT의 스터드 개수 11개입니다. 스터드 개수가 확 줄었죠. 이 팬텀 GT를 착용을 해보면 팬텀 비전이나 팬텀 베놈이 떠오른 게 아니라 이 머큐리얼 축구화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머큐리얼 베이퍼를 기반으로 스터드를 살짝만 수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놓고 보면 정말 비슷하죠? 다른 부분은 여기 2개, 여기 2개 이렇게 4개만 살짝 원형으로 바뀌고 전체 스터드 개수, 배치, 모양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웃솔은 이 비전이나 베놈보다는 머큐리얼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팬텀 비전 2 엘리트 DF는 329,000원이고요. 팬텀 베놈 엘리트는 289,000원. 자, 그럼 팬텀 GT는 어떨까요? 팬텀 GT 엘리트 DF는 329,000원, 팬텀 GT 엘리트는 289,000원입니다. 이 팬텀 비전과 팬텀 베놈의 가격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셋 중에서 가장 착용감이 좋다고 느껴졌던 축구화는 바로 팬텀 비전입니다. 이 착용감이 도톰하고 폭신해요. 이 두 겹으로 된 어퍼 중에서 내부의 플라이니트 부분이 발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구화와 내 발이 밀착되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외부 어퍼도 유연해서 상당히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팬텀 베놈입니다. 이 팬텀 베놈의 어퍼도 유연한 편이라서 누가 사용해도 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마지막이 팬텀 GT입니다. 팬텀 GT가 엄청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좋은 축구화지만 팬텀 비전이나 팬텀 베놈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어퍼를 굽힐 때 발을 찌르는 듯한 그 단단한 느낌 때문에 조금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팬텀 베놈은 프리시즌 파워라는 슈팅 패드가 있어가지고 슈팅을 할 때 단단한 면을 만듭니다. 흔히 발목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되면 강한 슈팅이 나간다고 하는 것처럼 슈팅을 맞는 부위가 단단하면 힘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 팬텀 GT는 매우 작은 돌기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 실제 체감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퍼가 상당히 얇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팬텀 시리즈와는 전혀 유사하지 않고요. 오히려 머큐리얼 축구화들과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날카롭고 섬세하면서 그런 예리한 느낌. 팬텀 비전은 어퍼가 두 겹인 만큼 두께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한 느낌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뭉툭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 축구화의 슈팅감은 너무나도 다르고 사람들의 선호하는 것도 달라서 어떤 게 더 낫다고 단정 짓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게는 팬텀 비전 2가 203g, 팬텀 베놈이 182g,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텀 GT는 187g입니다. 이 팬텀 비전이 제일 무거운 건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팬텀 베놈이 제일 가벼웠어요. 어퍼 두께와 불량 아웃솔만 보면 팬텀 GT가 가장 가벼울 줄 알았는데 정말 의외였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축구화들을 함께 두고 비교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전 축구화인 팬텀 비전과 이 팬텀 베놈을 오묘하게 섞으려는 시도를 했었다. 자, 시도를 했는데 그 결과 두 개가 합쳐진 느낌은 아니다. 팬텀 비전과 베놈은 워낙 각기 다른 특색이 있는 축구화다 보니까 두 가지를 섞었을 때 완벽하게 합쳐진 축구화가 나오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은 이 두 축구화의 장점만 가지고 와서 새로운 축구화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쭉 본 것처럼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죠. 비전과는 돌기가 유사했고 베놈과는 이 슈레이스가 유사하고 이 등등 그런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전은 비전이고 베놈은 베놈이고 GT는 GT다. 셋은 정말 다른 축구화다. 비전과 베놈,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델이라면 미리 사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장비빨이 직접 만든 장비빨 삭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